보증금 간주임대를 계산하기 위해서 나온 개념이다 아시면 됩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, 자, 이 보증금에서 뭘 뺀다고요? 건설비 상당액을 빼요. 여기도 마치 적수로 빼긴 빼는데, 건설비 상당액을 빼요. 그래서 그 임대한 건축물이 있죠. 취득가액을 빼는 겁니다. 빼주는 거예요. 취득해서 만약에 임대했다면 취득가액을 빼주는데 주의할 것은요, 토지는 안 빼줘요. 토지의 취득원가는 보증금에서 빼주지 않습니다. 물론 건축물 취득가액에다가 자본주 기준도 빼줘요. 그러면 그 건물에다가 뭐 승강기를 뭐 설치했다든가 뭐 이런 경우라면 걔도 빼줍니다. 그 다음에 앞서 금융수익 빼준다 그랬죠. 금융수익의 이자 배당이 대표인데요. 주요한 것은 그 유가증권, 마찬가지 주식이라면 주식 처분 이익은 또 빼주지 않아요. 네? 주식 처분 이익은 어떻다고요? 제외됩니다. 제외됩니다. 계산할 때 제외. 실제로 이제 우리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다음에 이제 사례해가지고 한번 직접 계산도 해보도록 하고요. 일단 기본 구조만 이해해 주세요. 자, 그 다음에 추계의 경우는 뭐라고요?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추계는 똑같아요. 같은데 기본 구조는 같은데 다만 이제 추계니까 뭐예요? 불이익을 줘가지고 간주임대를 뭐예요? 일반적인 경우보다 또 높게, 그죠? 계산케 하는 건데 뭘 안 빼준다고요? 건설비 상당액을 안 빼주고요. 알겠어요? 뭘 또 안 빼줘요? 금융수익을 안 빼줘요. 아시겠죠? 보세요. 빼주고 있죠? 안 빼주고 있죠? 빼주고 있죠? 안 빼주고 있죠? 예. 그 다음에 이제 주택이에요, 주택. 주택은 간주임대를 계산하는데 얘는 일단 간주임대로 계산하려면요, 주택이 3개 이상입니다. 뭐예요? 주택이 몇 개라고요? 3주택 이상이야. 주택을 3개 이상을, 그죠? 소유하고, 자, 임대를 해야 합니다. 그 다음에, 보증금 합계가 얼마야? 3억 초과해야 합니다. 33으로 갑니다. 초과. 3개 이상 주택을 소유해야 한 상태에서 임대를 하고 보증금이 뭐예요? 3억을 초과하면 되는 거예요. 네? 네. 3개 이상 주택을 소유하고 3개 다 임대해야가 아닙니다. 어떤 의미예요? 3개 이상 소유한 상태에서 임대한 경우 3억 초과할 때 한다는 것이지 3개를 다 임대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에요. 이때 주택수가 이제 3개 이상이다 보니까 주택 중에요. 주택이 규모가 작고 가액이 작은 소형 저가주택은 어떻게 했다는 거야? 빼주겠다는 주택수 계산할 때 3개 이상이어야 되는데 소형 저가주택은 제외시켜줘요. 소형은 얼마냐면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엔드예요. 저가는 얼마요? 기인시가가 2억 이하인 주택은 제외시킵니다. 자, 이게 이제 작년까지는 이것만 있었어요. 그러니까 개정 표시 안 해놨구나. 개정. 자, 이제 올해 개정이 돼가지고요. 하나 추가가 됩니다. 자, 간주 임대료 대상이 추가가 돼요. 개정사항이니까 주의하시는데. 일단, 이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뭐예요? 간주 임대를 계산할 수 있는, 그죠? 그 대상이 늘어납니다. 그리고, 얘도 보증금 합계가 얼마? 이번에는 12억을 초과해요. 12억. 12억을 초과. 그리고 이제 봐봐요. 그런데 이 주택을 소유하고 보증금 받기가 12억을 초과하더라도 뭐예요?
이 경우는 제한도 되어 있죠. 뭐라고 되어 있어요? 기준 시가가 12억 이하의 주택은 제외됩니다. 자, 그럼 남은 게 뭐예요? 이 주택이 12억을 초과한 주택은 보증금 합계가 12억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간주인들을 계산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. 그러면 이 주택은 뭐가 남은 거야? 12억 이하가 제 말은 뭐예요? 12억 초과 주택이죠, 이게. 봐보세요. 얘는 뭐야? 보증금 합계가 12억을 초과한다는 거고요. 얘는 뭐라, 이번에는 이 주택이 12억을 초과한다는 이야기잖아요. 그럼 뭐, 이건? 고가주택이 한다, 이 말이에요. 알겠어요? 두 주택 다 해당이 돼요. 두 주택 모두가 뭐예요? 고가주택 12억을 초과한 경우라면, 알았어요? 네? 이 간주임대가 나온다는 이야기고요. 둘 중에 하나라도 뭐예요? 12억 이하면, 고가주택이 아니면 간주임대 안 나온다는 이야기를 하자는 겁니다. 네네네. 다시. 두 개를 소유한 상태에서 임대료 보증금 합계가 12억 초과한 경우로 했잖아요. 그래서 단서에 주택수제에 12억 이하인 주택은 제외니까 결과적으로 뭐예요? 이 주택이 다 뭐야 한다고요? 고가주택이면서예요. 고가주택이면서 보증금 합계가 12억 초과할 때 간주임대가 계상된다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. 오늘 개정된 내용이니까 주의하시고 거예요. 자, 근데 계상해 볼게요. 자, 역시 일반적인 경우 장부 등에 의해서 확인된 경우가 있고 추계가 있어요. 미리 공식 볼게요. 이 추계의 경우는 또 분리해야겠죠. 덜 빼줍니다. 차이가 뭔가 봐보세요. 이게 일반적인 경우입니다. 추계해 봐보세요. 차이가 뭐예요? 봐보세요. 뭐예요, 차이가? 뭐만? 이죠? 금융수익만 안 빼주는 거예요. 이걸 빼주냐, 안 빼주냐지. 알았어요? 나머지 같아요. 예. 자, 그럼 공식 봐보세요. 일단, 보증금에서 일단 얼마를 빼요? 앞서 3주택 이상은 3억 초과죠. 2주택 이상은 12억 초과니까 3억 또는 12억을 빼는 겁니다. 네? 네? 그리고 60%는 할인율에 그냥 정해진 거야. 60%는 빼주는 거예요, 그냥. 다시. 60%에 나왔으니까 그냥 정해진 거라고. 마치 그 공정시장가액 비율처럼. 알았어요? 우리가 재산세나 종부세, 주택, 공정시장가액 비율처럼 60%를 할인해주고, 여기다가, 이자율 곱해가지고 계산합니다. 얘도 실제 사례가 나오면, 그죠? 계산할 수가 있어야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, 자, 총 수익 금액에서 지금 임대료 배웠고, 간주임대료 배웠어요? 임대료는 뭐, 선세금 있었을 때, 그죠? 계산하는 거 배웠고요. 간주임대료 보증금 받았을 때 계산하는 거 배웠죠? 예. 그 다음에 이제 관리비 수입과 보험 차익인데요. 관리비 수입은 임대료 외에 그 세입자한테 유지비 관리비 명목으로 받은 금액이 있으면 얘도 총 수익 금액에다가 포함하는 겁니다. 자, 이때 단서가 있어요. 그 받은 금액에 전기료, 수도료 등 공공요금이 있으면 걔는 내 게 아니죠. 네? 내가 받았지만 수도요금으로 받았지만 전기요금으로 받았지만 얘는 뭐예요? 내 게 아니, 내 주머니 들을 게 아니잖아. 내가 내야 하잖아요. 그죠? 공사에다가. 그죠? 그래서 한 달에 내야 하잖아. 그래서 얘는 제외하는 거예요. 근데 그 다음 이야기. 여기에 대한 이해입니다. 명목은 전기료 등으로 받았어요. 지급받은 금액이 만약에 100원이에요. 얼마 받았다고요? 전기료, 수도료 명목으로 100원을 지급받았다고. 세입자한테. 근데 실제로 내가 낸 금액은, 납부한 금액은 만약에 80원 밖에 아니야. 네? 그럼 얼마 더 받은 거야?
80원만 거둬야 하는데 100원을 받은 거니까 그 초과한 금액 얼마? 20원은 뭐예요? 총 수익 금액에다가 또 포함시키겠다. 아시겠죠? 그 다음에 보험 차익 앞서 설명했고요. 자, 필요 경비는 그 수익 금액에 대응되는 비용이란 말은 뭐냐면 수입을 얻기 위해서 그죠? 필요한 경비를 필요한 비용을 표현한 말이고요. 일반적으로 용인되고 통상적인 것이니까 이건 이제 확인돼 입증이 돼야 한다는 걸 의미합니다.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뭐라고요? 네? 뭐 인건비라든가 감가상각비라든가 뭐 보험료라든가 등등이 이 필요 경비가 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결손금 공제예요. 자, 결손금은요, 뭐냐면 총 수익 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뺐는데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. 그런 게 없는 거야. 자, 보세요. 그러면 이자 소득, 배당 소득, 사업 소득, 근로소득, 연금소득, 기타소득. 6가지 소득이 지금, 그죠? 합쳐서 종합소득세가 나오는데요. 이 사업소득에 지금 뭐야? 여기에 지금요, 우리가 공부할 게 부동산 임대업이죠. 여기서 자, 총 수익 금액에서 뭘 뺐더니 필요 경비를 뺐더니 이게 마이너스입니다. 다 해볼게요. 만약에 총 수익 금액은 100원인데요. 필요 경비가 만약에 150원이 하시겠네? 그럼 얼마예요? 마이너스 50원이죠. 이걸 결손금이라고 해요. 얼마? 50원. 아시겠죠? 그러니까 이 부동산 임대소득이 결손금이 발생하게 되면 자, 이 종합소득이니까요. 이걸 다른 소득, 이자, 배당 등 다른 소득에서 이 결손금을 공제할 수가 있냐 없냐 이 말이에요. 있다 없다? 이 결손금을 다른 소득의, 다른 종합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냐 없냐, 있다 없다? 원칙은 없다. 원칙이 없다. 안 빼줘요. 예. 기본적으로 부동산 임대업자는 별 달갑지 않다 그랬잖아요. 그죠? 그 불로소득이니까. 그쵸? 양도소득은 달갑지 않은 소득이야. 그죠? 네. 불로소득 일종입니다. 그래서 별 달갑지 않아요. 기본적으로는. 열심히 일해서 번 소득에 비하면. 그잖아. 그래서 일단 뭐야? 이걸 이 마이너스를요 다른 소득에서 못 빼주겠대요. 그런데 예죠. 예. 그런데 뭐예요?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. 알겠어요? 그러니까 주택 임대업자지 그러니까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얘는 공제해 주겠대요. 알겠어요? 이거 주의하세요. 원래는 안 되는데 이 중에 주거용 건물 임대업은 제외시켜가지고 이 말은 뭐예요? 얘는 해주겠다 이 말이에요. 자, 그러면 해주면 당연히 뭐예요? 어디서부터 공제할 것이냐 순서가 필요하겠죠. 이 마음대로 하면 또 안 되겠죠. 그죠? 그래서 법은 자, 순서가 정해졌는데 아래로 내려갑니다. 위로 안 올라가요? 위로 올라가면 안 돼. 내려와요. 쉽게. 내려와요. 네. 내려왔어요, 지금? 네? 그 다음에 여기서도 남으면 이렇게 가는 게 순서. 아시겠죠? 순서 아시겠어요? 근로, 연금, 기타, 이자, 배당 순으로 공제한다. 이를테면 이런 거지. 결손금이 부동산 임대소득에서 50원 사업소득이 발생했어요. 근로소득이 만약에 100원이면 다 빼면 되겠지. 근데 근로소득이 만약에 10원밖에 아니야. 그럼 얼마? 여기서 얼마? 10원 까고 이제 연금소득에서도 빼야겠지. 연금소득이 만약에 10원이야. 얼마 남았어? 30원 남았지. 여기서 또 10원이 있어. 얼마야? 20원 남았지. 여기서 10원 있어서 얼마? 10원 남았지. 여기서 10원이었어. 뺐냐 이 말이야. 아시겠죠? 50원을
이렇게 빼겠다. 시험에서 많이 나온 게 이제 이 정도 나오는데요. 역시 이제 이 정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뭐 또 물어볼 수가 있냐면 공제 순서를 물어볼 수도 있어. 알겠죠? 이거 기본이에요. 뭐 거의 매년 나온 것 중에 하나예요. 결손금 공제 되냐 안 되냐 이야기 많이 물어봅니다. 왜냐하면 원래는 안 되는데 주거용 건물 임대업 결손금은 되기 때문에 이걸 많이 물어보는데요. 많이 물어봤고 좀 더 안다면 이제 공제가 된다면 공제 순서까지 한번 정리를 좀 하고 계셔요. 자, 끝나갑니다. 부동산 임대소득 과세 방법입니다. 당연히 뭐예요? 이 다른 소득과 합쳐서 그죠? 과세가 돼야겠죠. 다만 이 총 수익 금액 임대료 합계가 2천만 원 이하면요 선택할 수가 있어요. 즉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. 당장에요. 종합과세는요 세율로 따지면 기본세율입니다. 6%에서 45%의 기본세율을 소득세 기본세율이 8단계 누진세율이에요. 이걸 기본세율이라고 그래요. 네? 근데요, 분리과세는 그러니까 합쳐가지고 이걸 이자 배당 등과 합쳐서 계산하면서 금액이 크면 클수록 어쩌요? 6에서 45%가 나오는 건데요. 분리과세는 뭐 안 합치고 그냥 세금을 끝내는 겁니다. 세율만 설명하면 14%로 끝내요. 물론 식이 있습니다만 아무튼 세율만 단순 비교하면 이렇게 정의합니다. 자, 얼마 이하일 때요? 2천만 원 이하일 때가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아야겠네요. 그죠? 자, 그 다음에 이 사업소득 안에 사업은 여러 사업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. 그죠? 개인이 부동산 임대소득도 할 수 있지만 다른 것도 할 수 있잖아. 그래서 이 사업소득에 부동산 임대소득이 끼어 있잖아요. 그러면 이 부분은 이 임대소득에서 발생한 소득은 구분해가지고 회계 처리하래요. 따로 소득금액 계산하고 장부를 따로 만들라는 이야기입니다. 왜냐면 임대소득은 따로 관리가 돼야 하니까 임대소득은 따로 구분해가지고 회계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요. 자, 그 다음에 이 부동산 임대소득은 어느 정도 소득이냐? 소득의 지속연도를 정해야 할 텐데요. 언제 소득이냐? 수입 시기를 정해야 합니다. 그래서 계약이나 간섭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졌으면 그 약속한 정해진 날이 되겠고요. 이게 정해지지 않으면 받은 날에 돈 받은 날, 임대료 받은 날, 지급을 받은 날로 그죠? 수입 시기를 정합니다. 그 다음에 미등록 가산세. 자, 주택임대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해요. 임대사업자는 등록을 해야 하는데요. 주택임대사업자는요, 주택은 그나마 상가에 비해서 그죠? 여러 가지 혜택을 주잖아요. 또 이제, 주택은 별도로 관리를 할 필요가 있으니까. 자, 주택임대사업자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잖아요? 그러면 가산세가 나와요. 가산세가. 자, 근데 가산세를 잘 주목할 텐데, 1000분의 2거든요, 일단 비율이. 자, 뭐에 대해서요? 주택임대 수익금액, 그 월세. 주택임대 수익금액의 임대료의 1000분의 1이라는 거. 자, 주의하면서 뭐냐면, 대개 그 가산세는 어떻게 나와요? 그 산출세액의 몇 프로 이렇게 나오거든요. 근데 이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 가산세는 뭐예요? 산출세액의 몇 %가 아니라 뭐예요? 주택임대 수익금액의 1000분의 1이라는 거예요. 주의. 산출세액 나오면 땡이 되는 겁니다. 1000분의 1이니까 0.2%죠. 자, 그 다음에 주택임대 수익금액이니까 기간이 필요하겠죠. 어느 기간이? 당연히 여쭤겠어요. 그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기간 동안에 번 임대료를 말합니다. 다시 개념 적어보세요.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기간 동안의 임대료를 말하는 거예요. 그러면 무슨 사업자 등록은요, 사업 개시로부터 2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어요. 법에. 그러면 이제 그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기간은 뭐예요? 그 사업 개시로부터서 뭐예요? 사업자 등록한 날은 빼야겠어요? 포함해야겠어요?
빼야겠지. 등록했으니까. 그래서 사업자 등록하기 전날까지로 계산. 다시 이야기합니다. 뭐예요? 사업자 등록하지 않은 기간 동안 후 임대료 수입의 1000분의 2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, 자, 법 조문은 어떻게 됐다고요? 사업 개시일로부터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날 전날까지, 직전일까지라고 되어 있어요. 그때 건수익 금액의 1000분의 2다. 아셨죠? 산주택이 아니다 정도 정리하면 돼요, 구문에서. 이게 뭐야? 부동산 임대소득입니다. 끝. 잠깐 쉬었다가 이제 뭐 배울 거예요, 이제? 뭐 배워요? 양도소득세. 중요하다는 양도소득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.